나는 왜 작아지는가.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는 어깨 통증.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아픔인데, 어깨는 운동 범위가 넓고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통증에 노출되기 쉽다. 또 노화와 잘못된 자세로 인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여러 가지 어깨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은 안타깝게도 어깨에 이상 신호가 오기 마련입니다. 네, 그냥 두면 낫겠지 하고 이 이상 신호를 무시했다간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상곤 과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각종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어깨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 어깨는 우리 관절 중에 360도 회전하는 유일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영역이 가장 큰 관절이고, 이런 엄청난 유연성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공 던지기라든지 페인트 칠하기 등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로 우리가 스타가 된 분들이 있죠. 우리 야구의 박찬호 선수, 그다음에 수영의 박태환 선수,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샛별이죠. 우리 정현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모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크게 뒤로 제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앞으로 힘을 쏟아주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강력한 어깨로 스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우리가 특징적인 어깨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반대로 이런 가동력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세가 어깨 위로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깨를 잠깐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구조적으로 보면 세 개의 뼈와 세 개의 관절, 그리고 이런 관절들을 듣고 있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를 보면은 우리 앞쪽에 쇄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깨 뒤쪽에 견갑골이 있겠고, 우리가 팔뼈라고 해서 상완골이 있겠죠. 이 세 개의 뼈들이 이루는 것을 우리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경관절이라고 해서 팔의 뼈와 견갑골이 이루는 그 관절이 바로 이제 경관절인데, 우리가 관절이라고, 어깨 관절이라 하면 우리 경관절을 주로 얘기하게 되고, 이 부위가 가장 많은 병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살펴보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회전근개라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이 근육들이 있는데, 앞쪽에 한 개, 뒤쪽에 세 개가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이런 통증을 이렇게 억제해주고 우리 가동력을 높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하나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저맥낭, 그래서 저맥물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들을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의 해부학적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어깨는 정말 우리가 매일 참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잖아요. 네. 여기에 왜 통증이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그래요. 아무래도 뭐 노화라든지 잘못된 자세 같은 게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 어깨에 여러 가지 질환이 앞으로 소개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 퇴행성, 다시 말해서 노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는데,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을 잘 못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우리 인대들이 위축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긴장한 스트레스가 가장 또 원인이 되어서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우리가 노인이 되기까지 나쁜 자세들이 가장 또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 또 일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미세한 손상이 축적되어서 어깨 통증을 야기하고, 또 불행히도 우리가 외상을 입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통증들도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깨 통증을 그래서 우리가 빈도수에 따라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제일 많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육뼈, 인대, 연골, 또 우리 관절 이런 곳에 오는 것이 통증이 제일 많은 빈도를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목에서 오는 겁니다. 어깨와 목은 붙어 있기 때문에 목에서 오는 신경이라든지 관절염도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우리 말초신경이라든지 혈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증이 문제가 있으면 어깨 통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가 다르지만 내장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관통이라 해서 내장의 어떤 부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깨 통증으로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과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과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목부터 어깨, 허리까지 좀 담이 결린 것처럼 뻐근하고 아프거든요. 이것도 혹시 어깨 질환의 일종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 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대부분 담이 들었다, 근육이 뭉쳤다,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담이 뭉쳤다,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는 어떤 통증 유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프신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사용 기기지만은 이런 것들을 감아 보시면은 목을 숙이고 한 자세 오래 있게 되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목이 뻣뻣하게 됩니다. 목은 우리 C자형으로 우리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이제 거북이 목이 되고 이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근육이 뭉쳐지고 또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데 단순하게 이제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근육이 이제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율신경 증상이 나타나서 시리다, 뭐 마비감이 든다, 또 심지어 이제 코 막히고 눈물까지 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어떤 어깨 통증 외에 어떤 크게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오래되게 되면은 결국은 통증과 함께 우리 어깨 근육의 움직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통증 유발점이 원인인데요. 근육은 우리가 이완되었다가 또 수축되고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어느 근육에 있어서 근육이 단단하게 만져보면 단단한 데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통증 유발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눌러도 아프고 그 부분이 외에도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 다른 부위에 예를 들어서 어깨 뒤쪽이 아픈데 눌러서 아픈데 실제로는 어깨 견정 부위가 아프고 또 어깨 위쪽이 아픈데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두통이나 이래 목이 아픈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검사를 해보면은 조직학적, 생화학적 이런 검사 속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이런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 유발점을 잘 찾아서 치료해주면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지속시키는 인자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나쁜 자세, 스트레스, 또 당뇨나 갑상선 같은 이런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 시민성으로 우울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잘 오기 때문에 이런 인자들을 없애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보면은 우리가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라. 이건 모든 통증에 해당되지만은 특히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치료되지 않으면 한쪽에 이런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또 다른 쪽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유발 인자들을 교정해 나가고 통증 유발점이 있는 곳을 찾아서 끊어줘야 됩니다. 약물로나 혹은 다른 분무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끊어주게 되면은 또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하면 오십견을 가장 많이 또 떠올리게 되거든요. 과장님, 오십견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어떤 분들이 앓기 쉬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십견, 이름이 50이기 때문에 대부분 50대에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정확한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50대에 많이 왔지만 지금은 20, 30대 또 70대까지 다양하게 연령별로 오기 때문에 이 학문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또 어깨가 많이 굽기 때문에 동결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편리상 오십견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제 훨씬 좀 많은 걸 6대4 비율로 좀 많게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병이나 혹은 갑상선 저하증 이럴 경우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병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에도 유념해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50개는 이제 그 병리학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어깨 관절, 아까 경관절을 듣고 사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관절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노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유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단단해지고 또 비대해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통증이 이제 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원인이 일착성으로 특발성으로 저절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음에 설명드릴 회전근개라든지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그 외에 주변에 이제 있던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오는 통증성 경부 강지라고 할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안 움직이가 오는 것이 바로 이 또 제2차적인 오십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은 이제 아무데도 다친 데도 없는데도 어깨가 아프다. 그리고 팔을 돌리기 힘들고 세수하기 힘들다. 또 밥숟가락이 들기도 힘들다. 그리고 밤에 더 아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팔을 올려보세요 했을 때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옆에서 팔을 잡고 이렇게 올려줘도 잘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오십견의 가장 특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 주위에도 오십견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분들에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지 않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십견은 그냥 시간이 약이야. 근데 진짜 시간이 약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독일까요? 예, 오십견은 이제 다들 알기에 저절로 낫는다. 그 말도 맞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최장 1년에서 2년 동안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생활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과 움직임이 부족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십견을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지 않죠. 우리 단계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단계는 3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도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동결기라고 해서 통증은 별로 없는데 거의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동, 수동 어떤 운동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12개월에서 한 24개월 되면 이제 서서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좋아지지만은 상당한 이제 이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도 우리 오십견도 아까 말씀드린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건의안제를 투여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어느 정도 통증이 이제 심해지고 관절 운동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사를 통해서 관절 강내라든지 관절 주위 부위에 또 주변에 있는 근육의 통증 유발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이 가동력을 증대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어깨를 지배하는 견갑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는데 이런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도 결국은 이 근육 우리 가동력을 증대시켜요. 움직임을 좋게 하게 하는 것이다. 아프면 운동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절 강내 주사하는 방법도 이렇게 요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밀한 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박적인 어떤 가상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좋은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오십견은 운동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십견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 제한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듯이 팔을 쭉 올려주는 이런 거상 운동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씩 좋아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런 관절이 찢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1cm, 2cm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누워서 이렇게 팔을 좌우로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손을 뒤로 해서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수건이나 수건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운동요법이 오십견 치료에 또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50견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다, 어깨 통증하면 50견을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회전근개 관련 질환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깨가 아프고 잘 안 움직이면은 뭐 다 50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최근에는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50개인과 달리 회전근개 힘줄이 붙는 근증이라고 합니다. 근이라는 것은 바로 힘줄을 얘기하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고 또 이 힘줄이 일부가 찢어지는 거. 또 완전히 찢어지는 이런 파열을 포함해서 이러한 질환들을 우리가 회전근개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힘줄 자체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신장이 되면서 퇴행성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견갑골의 일부인 견봉과 그리고 팔의 상완골의 그 골두라고 하죠. 그 사이가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힘줄이 충돌되는 충돌증후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데요. 회전근개 질환의 증상을 보면은 대부분 충돌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깨와 이 어깨 견봉과 팔의 골두 사이에 우리가 극상근이라는 이 회전근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좁기 때문에 크리티컬 에어리어다 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줄이 붙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조금 무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힘줄이 염증이 생기고 또 우리가 그 사이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맥낭이라고 해서 이런 좁아진 부분에 우리가 허리 디스크 물렁뼈처럼 여기도 물렁뼈처럼 이런 저맥낭이 있습니다. 찢어지게 되면 이 저맥낭에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팔을 올릴 때 혹은 옆으로 돌릴 때 이런 통증이 유발해서 상당히 이제 환자들이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게 회전근개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은 통증궁이라고 해서 우리가 팔을 올릴 때 그 각도에 따라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옆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요 사이가 제일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120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또 안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회전근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충돌 검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좁게 만드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팔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통증을 할 때 앞쪽에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고 하면은 회전근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회전근개가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근력 검사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쭉 뻗어서 이 깡통 비우기 검사다. 깡통을 우리가 이렇게 따서 이렇게 비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자세를 할 때 우리가 극상근이라는 아까 전에 그 회전근개가 작용하게 되는데 아무튼 거기가 떨어져 있든지 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세요 하는 게 이제 그 empty can 테스트, 깡통 비우기 검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회전근개가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확실한 것은 이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공명상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떨어진 자국을 알 수 있고 최근에는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결손 부위가 있습니다. 힘줄이 떨어지면 새까맣게 이렇게 나오는 부위를 통해서 쉽게 회전근개 질환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전근개 질환도 항상 염두에 두고 50견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회전근개 질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 한 번 손상된 어깨 힘줄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대나 힘줄 이런 것들이 한번 손상을 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지 않죠. 그래서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50견과는 다르게 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지만 비수술적으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를 좀 하는 게 좋겠고, 요새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초음파 주사를 통해 가지고 염증을 치료하고 또 프롤로세라피라는 치료를 통해서 인대나 힘줄을 정식 치료라 해서 강하게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이것은 어깨뿐만 아니고 다른 근골격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치료는 너무 초기에 강하게 하게 되면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서히 근력을 강화하는 정도로 약하게 해주고 초창기에는 이런 주사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는데요. 견봉 밑에가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깨 밑에 쪽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까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새까맣게 염증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손된 찢어진 그 힘줄 부위에다가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프롤로 세라피 이렇게 해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대를 찾아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우리가 자가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찢어진 힘줄들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이 회전근개 질환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을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면 이게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저조차도 좀 알쏭달쏭합니다. 이참에 확실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대부분 또 오십견인 줄 알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유의하시면은 자신의 이 통증이 이 회전근개인지 파열이 한 것인지 오십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선 통증 부위가 이 회전근개는 아까 부위가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 보냐 하면 이 앞쪽 외측에 가장 이 통증에 이 앞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누르게 되면 환자는 많이 아파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아프다는 것보다는 이 팔의 중간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프면 이 통증이 이렇게 연관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주로 앞쪽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과 팔의 중간이 아플 때는 회전근개를 의심해야 되고, 그에 반면에 이제 오십견은 앞뒤로 다 아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부위로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 운동을 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팔을 올리면은 제일 아픈데, 초창기 오십견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을 뭐 세수한다든지 이런 가벼운 어떤 다른 방향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오십견이 진행되면 어느 방향으로 해도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려줄 때 올라가면 회전근개 파열이고, 자기도 못 올리고 다른 사람이 자꾸 올려줘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깨 관절이 이렇게 소켓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십견 환자들은 어깨가 같이 올라가요. 팔을 당기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팔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깨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관절이 굳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 파열도 오래되면 오십견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잘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차이를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 하나의 또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 돌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귀에 생기면 이석증, 뭐 쓰리개에 생기면 담석증인데 어깨에 생기면 이제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잖아요. 과장님, 네.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석회화 건염, 뭐 이름이 이제 석회라고 해서 이제 석회랑 이제 분필처럼 하얀 그런 가루가 이제 우리 어깨에 침착되어서 이제 통증을 일으켰는데 참 그 표현이 재밌게 돌이라 표현하셨는데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통증의 뭐 한 7%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도 어디에 생기냐면 그 회전근의 힘줄 내부에 생기든지 이 부착점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석회가 침착합니다. 이 무기질이죠. 칼슘이라든지 인 같은 성분이 있는데 이런 곳에 생기는데 이런 원인은 역시 퇴행성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이 석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를 가만히 보면은 아까 돌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이제 다른 우리 교과석으로 또 설명해 화학적인 종기다. 여러분 종기 어디 나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조금만 부딪히거나 어디 스치기면 아픕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종기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데이면은 아프죠. 그래서 매우 극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어깨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다. 이러면은 이 석회상 건염밖에 없어요. 오십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 등은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갑자기 응급실 올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가만 멀쩡하다 갑자기 아프기 때문에 막 죽겠다고 오는 게 바로 이 석회상 건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케슨 근염을 그럴 경우에 의심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우리 부착 부위에 하얗게 스케가 침착된 걸 볼 수 있고요. 초음파를 보면 힘줄 내에 이렇게 하얀 스케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슨 근염이 그 진단이 되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가 90% 좋아집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라는 것에 여기 뭐 우리 담석증 돌 깨듯이 이 체외 충격파를 해서 이 스케를 좀 깨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약간 굵은 바늘로 우리 초음파를 보아서 그 부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가지고 꼭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찔러주면 이것이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굵은 바늘을 이렇게 뽑아내면은 세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안 되면은 관절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끝으로 과장님께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어깨 통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모든 병도 마찬가지지만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좋은 자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어른까지 어떤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중요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50견 많이 오는데 빨래를 이렇게 넣으면서 많이 튼다든지 또 운동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격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머리 위에 얹어서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의를 찾아서 또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이 어깨 통증을 이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나이가 들면 생기는 당연한 증상으로 여기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일상생활이 정말 많이 불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깨가 결리고 많이 아프다면 통증을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네.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파티마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상곤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